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로운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필로톡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보는데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요, 유튜브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꿈의 직장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다 보니까 친척들 만났을 때도 너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갔냐 질문을 받기도 했고, 또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이제 새롭게 현업분들을 만나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컨설턴트가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컨설턴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언제부터 이 컨설턴트를 꿈꿔왔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이 컨설턴트를 꿈꿔왔어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처음 뵙는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주변에서 컨설턴트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어떻게 컨설턴트가 됐어요? 원래부터 컨설턴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중학교 때부터 컨설턴트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학교 때부터 컨설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실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진로 고민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직업이라는 것을 이제 실무를 접하면서 고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 영상도 막 많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구글링을 해서 어떤 직업이 나랑 잘 맞을까, 이런 직업은 뭘 하는 직업인데 내 성향이랑 좀 맞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고민을 좀 일찍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글링을 하던 중에 티스토리에 한 2편 정도로 연재되는 글을 읽었어요.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그 글을 쓰신 분이 원래는 의사의 일을 하다가 의사를 그만두고 BCG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해서 일하게 된 이야기에 대한 글이었는데, 너무 옛날에 봤던 거라 가지고 명확하게 그 글이 어떤 거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이제 사람의 몸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한다면 컨설턴트는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찾아서 고쳐준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보기에는 그 컨설턴트라는 것이 너무 멋있고 또 문과에서 갈 수 있는 최상위권의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도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방학 때 저희 학교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인턴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경력이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그때 혹시 레주메 어떻게 썼냐,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봤냐, 어떻게 너가 뽑혔냐, 이런 거를 막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레주메를 쓰고 이제 냈더니 면접을 하자는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인턴에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레주메를 영어로 썼는데 나중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영어로 쓴 레주메가 저를 뽑은 데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프로젝트에는 이제 이사님이 3분이 있었고 저 인턴 1명, 이렇게 총 4명의 컨설턴트가 있었는데요. 이사님들께서 이제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누가 컨설턴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회사를 알고 또 그 컨설팅 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잘 알기도 하니까 신기하시고 좀 기특해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일하는 태도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사님께서도 저를 좀 추천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이사님께서도 좀 검증된 인력을 회사에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외의 것들에 대한 역량들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는데
그걸 다 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컨설턴트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컨설턴트가 이제 50장짜리 장표를 만들었는데 한 2시간을 줄 테니 이거를 리뷰를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50장을 2시간 동안 꼼꼼히 이제 보고 이사님들 3분 모셔놓고 원탁 회의에서 발표를 막 시작을 했죠. 이 PPT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좋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부족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조금 그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주변의 이사님들께서 당장 뽑으시라고 그리고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컨설턴트가 쓰는 키 익스프레션 같은 거를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썼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이 장표의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개선 방안까지 넣었고 심지어는 지금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상황을 그 인턴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장표가 표현하는 것과 지금 현실 상황 불일치하다는 것까지 다 캐치를 해버려가지고 본인도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좀 발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여튼 마련을 해주셨고 또 그걸로 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이사님께서 저의 입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어요.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턴을 하는데 한 회사에서 인턴은 최장 기간 6개월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3학점이 모자라서 조기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어떻게든 6개월 뒤에 다시 회사에 컨택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좀 장기 프로젝트였어가지고 6개월을 다 채운다고 해도 이제 프로젝트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 2, 3개월 일찍 철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 PM분이 그걸 아시고는 저희 컨설턴트 PM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만 있는 회의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인턴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당시 이사님의 말씀으로는 컨설턴트한테 가장 좋은 피드백은 이제 고객들의 칭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칭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인턴을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남겨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면서 이거를 근거로 이제 본부장님께 저를 추천을 하고 본부장님께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할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회사 6년을 다녔지만 인턴 선생님을 프로젝트 끝까지 남겨달라고 하는 고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인턴이 산출물에 되게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인물은 아니다 보니까 눈에 띄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고객사 PM분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죠.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던 그런 직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컨설턴트를 꿈꾸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입사를 하겠다 계획을 한 게 아니었고 대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는데 갑작스레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좋은 태도와 그간 쌓아온 실력들을 발휘하면서 잡았고 그걸 알아봐주는 윗분들 어른들이 계셨고 그 주변 이사님들께서도 입사를 시키기를 원한다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고 심지어 거기에 고객까지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으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고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낀 많은 컨설턴트 중에서의 나만의 특별한 강점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흡수력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센스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시니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로서 고객사에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한편 저 같은 주니어 컨설턴트들은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될지 몰라요. 근데 프로젝트 단위로 일한다는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성과,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 익혀서 산출물을 내야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스펀지처럼 내용을 흡수를 하자마자 아웃풋으로 출력이 돼도 엄청 빨리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인턴 때나 지금 일할 때에도 저를 가장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하는 센스가 좋다는 건데요. 이거 컨설팅이 아닌 타 회사에서 하는 데일리한 업무랑 컨설팅의 업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양식이 있거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어떤 컨설턴트한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서든 너네들이 해결을 해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능력이나 센스에 따라서 아웃풋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일하는 센스가 좋다는 것은 사실 제가 주니어 때부터 계속 훈련을 했던 건데 어떠한 일이 R&R이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엔드 이미지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엔드 이미지까지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청사진을 머리에 그려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엑셀이든 워드든 PPT든 많은 툴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원하는 수치를 뽑아주고 엑셀을 통해서 솔루션 툴킷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툴을 잘 익혀놔서 어떤 일이 들어오든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툴을 활용하는 기반들을 잘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 때문에 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요 정도까지가 좀 적당한 퀄리티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센스를 발휘를 해서 아웃풋의 퀄리티를 좀 더 이렇게 높여주는 것들이 잘 버무려져가지고 뭔가 저만의 특별한 강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 꿈대로 컨설턴트가 되고 나서 어떤지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정말 궁금했고 특히나 학부가 상경계열이다 보니까 금융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특히나 금융본부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이나 지주나 금융계열의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그런 호기심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컨설턴트들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수행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고객사의 내부 정보에 이제 긴밀히 관여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그런 호기심들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막연히 꿈꾸던 것처럼 멋있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 컨설턴트는 여기저기 기업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컨설턴트가 아닌 타 회사에 비해서 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간다거나 의사결정권자에 있는 그런 책임자들 직급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회의나 논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한 것일수록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고객사마다 회사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회사는 건물이 되게 좋다. 뭐 복지가 되게 좋다. 다들 칼퇴를 많이 하신다. 뭐 내가 만약에 여기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저분 밑에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해진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직업인데 회사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배울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장하고 싶어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좀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거의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꿈의 회사에 입사를 하면 정말 행복할까? 네, 행복합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회사에 입사를 한 거랑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회사를 다니는 거랑은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서 그 회사에서도 좋지만 저에 있어서도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3년 차까지는 내 온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회사에서 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의 연차에서는, 지금의 나이에서는 직장이라는 의미가 꿈을 이룬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9to6로 일을 한다면 이왕이면 나랑 잘 맞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랑 잘 맞는 업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제가 컨설턴트를 꿈꿔왔고 어떻게 해서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을 하다 보니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그 꿈을 이룬 소감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줄줄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또 컨설팅 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